자, 용액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길게 뭐 얘기하고 자시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용액이라는 건 뭘 갖다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용매에다가 뭐를 넣어준 거야? 용질을 넣어준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용매에 용질을 넣어준 게 용액이야. 용매라는 건 어떤 아이를 갖다가 녹이는 물질을 갖다가 용매라고 하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물 같은 애들을 갖다가 용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용질이라는 건 여기다 녹일 수 있는 아이들, 일반적으로 뭐 같은 애들이 용질이 되는 거니? 소금 같은 새끼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용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조심할 거. 니들이 소금물이 용액이라는 건 다 알아. 근데 고체 액체에서는 아는데 액체 액체라고 해보자. 예를 들면 물과 알코올이 섞이면 그게 뭐니? 술이죠. 그것도 뭐라는 얘기야? 용액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 될까라는 걸 고민해보자라는 거지. 어떤 새끼가 일반적으로는 많은 새끼가 액체 대 액체일 경우에는 어떤 새끼가 용매가 되는 거야? 많은 새끼가 용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주는 40도짜리야. 양주는 40%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그러면 물이 60%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그거는 용매가 누구란 얘기야? 물이고 알코올이 뭐란 얘기야? 용질이란 얘기야. 근데 뭐 나중에 바 같은 데 가시면요, 바카디라고 있어야 70도짜리 술입니다. 먹으면 한 방에 뿅 가요. 딱 먹는 순간, 오, 여기쯤 갔구나. 여기 내려갔네. 오, 위에 도착했어. 이게 느낌이 쫙 와요. 완전 짜릿합니다. 여자애들 진짜 조심해라. 그거 세 잔이면 세상이 다 내 거예요.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고요. 전봇대가 막 뛰어와요. 사랑한다고. 먹어봐. 바카디 세 잔만 먹으면 전봇대랑 친해질 수 있어요. 뽀뽀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70도란 얘기는 누가 더 많은 거야? 알코올이 더 많은 거지, 그치? 그러면 누가 용매가 되는 거야? 알코올이 용매가 되는 거고 물이 용질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데, 일반적으로 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냥 물을 용매로 잡습니다. 근데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새끼를 용매라고 잡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이렇게 애매한 경우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물이 있는 경우는 물이 뭐가 된다? 용매가 된다. 그냥 물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와 액체가 섞인 경우에는 누구를 용매라고 잡는다? 많은 새끼를 용매로 잡는다. 그냥 그 정도에다가 하나 더. 고체와 고체도 용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금이 아니라 합금. 금반지. 뭐 영통 촌것들은 보통 18K 끼고 댕기잖아. 18K가 18K도 아니지. 14K 끼고 댕기죠. 금색 대담한 거 있잖아. 그지? 합금. 24K가 거의 순금인 거야. 합금도 뭐라는 거야? 용액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기체. 우리 공기 보면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는 거야? 질소, 산소 섞여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도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용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용액 쪽 관련된 농도를 계산을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용액이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질량은 무조건 보존이 됩니다. 무슨 말이니? 용매 질량 더하기 용질 질량 해주면 뭐의 질량이 된다는 얘기야? 용액의 질량이 됩니다. 하지만 부피는 보존이 된다란 얘기야, 안 된다란 얘기야? 부피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물 10리터하고 알코올 10리터를 섞어주면 20리터가 될까? 안 된다란 얘기야. 그냥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모래 10리터하고 자갈 10리터하고 섞으면 20리터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왜? 모래 틈바구니에, 자갈 틈바구니에 모래가 낑겨 들어가잖아.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게 돼 있죠. 같은 원리로 분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섞어주면 큰 분자 사이에 작은 분자가 낑겨 들어간다고. 그래서 전체 부피는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질량은 보존이 되지만 부피의 보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알고 있으니까 규칙 쓰진 않을게. 누구는 누구끼리? 극성은 극성끼리. 그 다음에 무극성은 누구끼리? 무극성끼리 서로 잘 섞인다. 그게 용액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수환이, 용매안이 있다는 것들 그냥 넘어가고요. 자, 용해의 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극성은 극성끼리 잘 놓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놓는다. 그럼 용해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어떻게 설명을 해볼 것이냐라는 건데, 이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용질 사이의 인력하고요, 그 다음에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용질 사이 인력, 소금끼리의 인력이 소금과 물 사이의 인력보다 크다면 용해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녹으려면 뭐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더 커야지 용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 용질끼리의 인력보다 누구와 누구 사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커야지 뭐가 가능하다? 용해가 가능하다. 단편적으로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 너희들이 초딩 때 혹은 중딩 때 한 번쯤은 학교에서 실험을 해봤을 법한 거야. 뭐냐면 거름종이에다가 사인펜을 뚝 찍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쭉 올리지. 그럼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쭉 색소가 분리되면서 올라가잖아. 그치?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꼭 색연필 같은 색소의 분리에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혈액의 분리를 했을 때 성분 원소들마다 이 타고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어떤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합니다. 아, 미리 얘기할게.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어. 안 배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크로마토그래피가 생략된 책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적은 양으로 성분 원소를 분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실에서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아직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뭐만 좀 알아두시면 되냐면 중간에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라고 해서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니? 이동상이라는 게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고정상이라는 게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용어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이동상, 그 다음에 무슨 상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동상이라는 거는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용매를 갖다가 이동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정상이라는 거는 벽을 갖다가 고정상이라고 합니다. 벽. 굳이 내가 벽이라고 썼는데 이게 벼른박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분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천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걸 타고 올라가게 할 때 분필 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거름종이로 할 수도 있고 천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고정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타고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다란 얘기야. 벽을 타고 올라가는 정도가 더 다르다는 얘기야. 스파이더만 같은 애들은 쫙 타고 올라가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나 같은 애들은 힘이 하나도 없잖아. 타고 올라가겠어요? 못 타고 올라가겠어요? 못 타고 올라가겠지. 그치? 이걸 뭐하고 접목시켜서 생각해? 모세관 현상하고 접목시켜서 생각해. 모세관 현상이 타고 올라가는 거였잖아. 그지?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뭐가 좋아야 됐어요? 부착력과 인력이 좋아야 됐을지. 그치? 그게 센 새끼는 존나 잘 타고 올라가는 거야. 누구하고의 부착력이 좋아야 돼? 고정상과의 부착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정상과의 인력이 강할수록 뭐 한다란 얘기야? 더 잘 타고 올라간다라는 정도의 느낌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느낌만 잡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니들이 한 가지 알아뒀으면 하는 거는 전개율이라는 단어만 하나 알아뒀으면 합니다. 전개율이라는 게 물질마다 고유값이고요. 자, 전개율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자, 내가 이런 거름종이를 하나 준비했다고 칠게요.
오케이? 이런 거름종이를 하나 준비했다 치고요. 여기다가 빨간색 잉크를 하나 탱 찍었어요. 그러면 쭉 타고 올라가겠지, 그치? 그러면 물에다가 했다고 치자. 제일 첫 번째, 뭐? 이동상의 이동거리를 알아야 돼요. 이동상, 물이 올라간 높이. 여기까지 노가 올라갔다고 치자. 이동상, 물이 올라갔다고 칩시다. 젖은 높이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빨간 잉크 속에 파란색이 들어있을 수도 파란색으로 하지 말자. 헷갈리니까. 빨간 잉크 속에 뭐 여러 가지 색소가 들어있을 수 있을 거야. 이 속에서 이 초록색 잉크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초록색. 여기가 초록색이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노란색이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쳐보겠습니다. 여기가 노란색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전개율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의 높이? 물이 올라간 높이 이만큼. 오케이? 물이 올라간 높이분의 초록색이 올라간 높이가 초록색의 전개율인 거야. 오케이? 누구의? 이동상의 높이분의 각각의 성분 원소의 높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전개율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 전개율, 뭐 초록색이 올라간 높이, 이걸 전개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값은 같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10분 동안 실험을 한 거야. 근데 다음번에 내가 또 실험을 하는데 이번엔 시간이 좀 부족한 거지. 5분밖에 실험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동상이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초록색이 어디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초록색이 여기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라고 했을 때 물이 올라간 높이 이만큼 분의 초록색이 올라간 높이 이만큼은 아까 했던 값이랑 변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전개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개율은 항상 어떤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렵게 가지 맙시다. 여기 많이 안 중요해. 나와봐야 개념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단원이야.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나와봐야 뭐가 나온다? 전개율이 나온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페이지 넘깁시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용해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용해도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얘기합시다. 뭐냐면 용액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의 용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용액? 불포화 용액. 그 다음에 무슨 용액? 포화 용액. 그 다음에 무슨 용액? 과포화 용액. 이렇게 세 종류의 용액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지. 그죠? 불포화라는 건 아직 포화 안 된 거, 포화라는 건 꽉 찬 거, 과포화라는 건 더 찬 거. 너무 성의 없이 설명했지,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난주에 뭘 가지고 얘기를 했었냐면 응결속도, 그러니까 증발속도, 응결속도를 가지고 얘기했었지, 그치? 우리는 흔히 지금 빨래를 말리고 있어. 그럼 증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치? 하지만 사실은 증발량과 무슨 양이, 응결량이 둘 다 있다라는 거야. 다만 무슨 속도가 더 빠르니까,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니까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포화가 있고 석출인가, 용해가 있고 석출이 있는 거야. 그러면 불포화 용액이라는 거는 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니? 용해가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더 녹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불포화 상태라는 거는 용해되는 속도가 뭐 되는 속도보다 빠른 거야? 석출되는 속도보다 빠른 상태. 이걸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화 상태가 되면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야? 용해되는 속도, 녹아 들어가는 속도하고요. 뭐 되는 속도? 석출되는 속도하고 어떤 상태? 같은 상태.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용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용해는 일어나요. 다만 석출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용해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그리고요, 이 과포화라는 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에 설탕이 잘 녹니? 찬물에 설탕이 잘 녹니? 뜨거운 물에 설탕이 잘 녹지, 그치?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이빠이 설탕을 녹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요, 움직이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완전 안정된 상태로 급속 냉동을 시켜요. 그럼 한 번에 쭉 식겠지, 그치?
그럼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석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완전 안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냉각을 시키면 이게 과포화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 상황에서 한 대를 뚱 때리잖아? 그럼 갑자기 석출이 쫙 생기면서 설탕이 밑으로 쫙 깔려 들어가요. 비슷한 예시가요. 요건 동영상 찾아보면 쉽게 없을 텐데 요건 분명히 있을 거야. 과냉각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때려보세요. 과냉각이라는 건 뭐니? 물이 원래 몇 도씨가 되면 얼어야 돼? 0도씨가 되면 얼어야 되지, 그치? 근데 완전 안정된 상태에서 물이 찰랑찰랑하면 안 돼. 완전 안정된 상태에서 급속으로 온도를 쫙 떨어뜨려요. 그러면 물이 얼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영하 10도씨 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영하 10도씨인데 분명히 액체야. 근데 그거를 내가 한 대 땅 건드리는 순간 한 번에 쫙 얼어 들어가요. 이걸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내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거 보여줄 시간이 어딨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과포화, 과냉각 이런 게 순간적으로 가능은 하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더 큰 게 과포화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는 개념적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불포화, 포화, 과포화 하면서 지금 뭐까지 얘기를 한 거야? 용해평형까지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용해도라는 걸 들어갈 텐데 용해도라는 게 뭡니까?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자, 그래서 용해도라는 걸 얘기하는데 용해도를 얘기할 땐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누구의 용해도와 누구의 용해도를 구분해서 한다? 고체 용해도하고요. 누구의 용해도를 구분한다? 기체 용해도를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의 용해도부터 보자. 고체의 용해도부터 볼게요. 자, 고체 용해도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소금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니들이 알고 있는 상식 거의 그대로야. 고체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녹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라는 얘기야.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얘기야.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양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걸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뭐가? 이게 왜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는데? 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냐? 설탕이 왜 뜨거운 물에 잘 녹니? 라고 물어봤을 때 왜?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냐? 없지. 그치?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뭐냐면 모든 자연은 어때지려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 같아지려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물리에서 보면은 패러데이 법칙 말고 렌츠의 법칙이 있죠. 렌츠의 법칙도 마찬가지야. 물리 공부 다 했지? 그치? 자, 뭡니까? 전자기 유도에서 자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형성한다. 이게 렌츠의 법칙이거든요. 거의 같은 느낌이야. 모든 화학 변화가 됐든 물리 변화가 됐든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 모든 화학 반응은 뭐가 있으니? 흡열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발열이 있지, 그치? 따라서 A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 될 때, B라는 물질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쳐볼까? 발열 반응이라고 쳐볼게. 그럼 정반응이 발열이라는 얘기는 B가 A로 넘어가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건 무슨 반응이 된다라는 얘기야? 흡열 반응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정반응은 발열이고 역반응은 뭐가 되는 거야? 흡열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니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뭐? 반응은 항상 정반응만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야. 모든 반응은 물론 비가역 반응도 있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뭡니까? 이런 거. 수소하고 메테인 가스를 연소시켰더니 연소가 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지, 그치? 그럼 이산화탄소와 물이 다시 메테인 가스가 들어가냐? 안 되지, 그치? 이런 건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
근데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제외하고 애지간한 화학 반응들은 다 가역 반응이야.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동시에. 그러면 A라는 아이가 B가 될 수도 있고 B라는 아이가 A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하게 떨어지느냐가 방해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교실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온도를 뭐 하려는 방향?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기 위해선 발열이 돼야 되니 흡열이 돼야 되겠니? 흡열이 돼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역반응 쪽으로 활성화가 돼버리고요. 이 상황에서 온도가 이 상황에서 내려가 버리면 온도를 올리려는 방향. 이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정반응이 되는 거겠지, 그치? 이 반응 쪽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 평형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뭐 A라는 아이가 B로 되고 있는데 이 반응 자체가 무슨 반응인가? 흡열 반응인 거지. 정반응이 흡열인 경우. 정반응이 흡열인 경우. 그러면 역반응은 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니? 발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향. 이게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정반응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를 높이려는 방향. 그게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길게 끌고 왔냐면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18.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가 잘 일어난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 자체는 용해라는 것 자체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정반응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용해라는 자체가 무슨 반응이란 얘기야?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야. 온도가 올라갈수록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역반응이 흡열이잖아, 그치? 아, 용해가 일어날 땐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원칙은 평형이동,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맞는데 이걸 약간 야매로 이해를 시켜줄게요. 뭐야?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잘 녹는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건 무슨 얘기야?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치? 에너지가 많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대. 아, 흡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반대로 흡열이면 흡열 반응은 어떨수록 잘 일어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반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흡열 반응은 잘 일어나는 거야. 근데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반응인 거지, 그치? 그럼 발열은 온도가 어떨수록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니까. 방출하기가 편할 거 아니야. 야매. 원칙은 이거야. 평형 상태, 그러니까 평형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게 원칙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아, 발열이니까 추워야 발열이 잘 되겠지. 아, 흡열이니까 더워야 흡열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고체용해도는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내가 계속 붙이고 있어. 왜? 간혹 가다가 뒤집히는 새끼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너희들 3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수산화칼슘이 아닌데 왜 뒤집힌 새끼가 안 해놨지? 어쨌든 있어요. 그런 새끼가 있습니다. 고체 중에. 수산화칼슘도 아닌데. 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하지만 고체 중에서도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용해도라는 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만 미안. 카메라 위치가 약간 돌아갔다. 아, 이 썩을 놈의 카메라는 왜 자꾸 돌아가지? 자, 용해도의 정의부터 한번 때려보자. 용해도의 정의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정도를 갖다가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의, 사전적인 정의를 써주면 이렇습니다. 용매 무조건입니다. 용매 몇 그램?
100g이 기준입니다. 용매 몇 g을 기준으로 잡는다? 100g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용매 100g에 최대 용해 가능한 용질의 g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용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기준이 용매 몇 g이란 얘기야? 100g이야. 거기에 얼마나 녹아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용질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딴 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냐면, 자, X축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도라고 나와 있죠. Y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용해도라고 나와 있죠. 내가 그냥 마구잡이 숫자 집어넣어서 갈게. 그냥 소금이라고 쳐봅시다. 소금의 기울기가 이렇게 크진 않아. 그냥 이렇게 과장해서 한 거야, 일부러. 오케이? 자, 소금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20도씨일 때는 소금의 용해도가 얼마인지 봤더니 30입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여기 몇 도라고 해볼까? 50도씨라고 해볼게요. 50도씨일 때, 이거 비례 그래프를 그렸지만 비례 아니라고 치자. 70이라고 해볼게요. 에? 아, 내가 그냥 빠듯하게 그렸지만 너무 따지지 말자는 얘기야. 그냥 안 빠듯할 수도 있는 거야. 비례 아니야. 그래프 보면 빠듯하지 않잖아. 휘어진 새끼도 있고 빠듯한 새끼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이거 가지고 너무 태클 걸지 말란 얘기야. 자, 뭐야, 이 상황에서 해석을 하란 얘기지. 아, 20도씨일 때는 소금이 20도씨일 때 소금이 물 몇 g이 있다면 100g이 있다면 소금 몇 g까지 최대한 녹일 수 있다는 얘기야? 30g까지 최대한 녹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의 온도가 몇 도씨일 때는 50도씨일 때는 물 100g에 소금 몇 g까지 녹일 수 있다는 얘기야? 70g까지 녹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용해도의 정의인 거야. 기준은 용해도에 아무 말도 안 써있지만 물 100g이라는 이게 숨어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물 100g에 소금이 70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물 100g에 소금이 몇 가지 녹을 수 있는 거야? 30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라인 위에 있을 때는 이건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라인보다 아래쪽에 있는 새끼들은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가 되는 거고요. 이 라인보다 어디에 있을 때는, 위에 있을 때는 무슨 포화가 된다는 얘기야? 과포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포화선, 불포화, 이 아래쪽에 점이 찍혀 있으면 불포화, 이 위쪽에 점이 찍혀 있으면 과포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그냥 예시 문제를 때려버릴게요. 바로 예시 문제가 때려볼게요. 자, 50도씨 포화 소금물 350g이 있습니다. 50도씨 포화 소금물 몇 g이 있어요? 350g이 있습니다. 이 소금물을 몇 도씨로? 20도씨로 냉각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뭐를 물어봐요? 석출량을 물어봐요. 이거 중딩 때 풀었을 직한 문제입니다. 왜 그래? 중딩 때 다 배운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히 나옵니다. 자, 계산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용매와 용질을 다 구분해서 때린 다음에 해가지고 계산해야 돼. 근데 어차피 이 용해도 단원 역시 있는 책 있고 없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결과론적으로 갈게요. 이 문제 일단 싹 무시해. 그 다음에 이 그래프만 보세요. 자, 여기에는 용해도가 70이란 얘기는 뭐야? 물 100g에 소금 몇 g 녹은 거야? 70g 녹은 거지, 그치? 아,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이 몇 g이 있는 거야? 170g이 있는 거야. 소금물 170g을 갖다가 50도씨 소금물 170g을 갖다가 몇 도씨로 낮추는 거야? 20도씨로 그냥 이걸 갖다가 다이렉트로 낮춘다라고 가정을 때려보자란 얘기야. 그러면 몇 g이 석출되겠니? 70g이 녹을 수 있었는데 30g밖에 못 녹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서 40g이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석출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면 비례식이야. 아, 소금물이 170일 때 40이 석출된대요. 근데 나한테 소금물이 얼마가 있어요? 350이 있지. 그럼 얼마 석출될까요? 끝. 이러면 석출량은 나와요. 근데
정석은 이 안에 용매양과 이 안에 용질의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물 350 중에서 물이 몇 그램이 있고 소금이 몇 그램이 있고 포화 상태라는 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원래는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정석인데 그냥 이렇게 가셔도 답 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란 얘기야. 얘는 되시죠? 오케이? 그냥 요 상태로 갑니다. 오케이? 소금물 170g이 있으면 몇 g이 석출되는 거야? 40g이 석출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소금물 350g 있으니까 얼마 석출될까요?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더럽게 나온 경우에 니네 용매, 용질 구분해서 계산하려면 머리 뽀개져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면 분수지만 쉽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아름답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오케이. 자, 이제 기체 용해도로 넘어갈게요. 나한테 예전에 뭐 수업을 들었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원투를 다 듣는 애들이면은 그나마 나은데 나한테 화투만 올해 처음 듣기 시작한 애들은 혹시 걱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수업만 안 하거든요, 나. 근데 화투 바빠. 어쩔 수 없어. 투는 다 바빠. 물투는 동시에 듣는 애가 당연히 없겠구나. 명쌤도 죽으려고 그래요, 투도. 양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 너 때랑 게임이 안 된다니까? 야, 니네 때 원하고 니네 때 투하고 아예 합쳤어요. 그러니까 아예 역학단은 아예 처음부터 다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전기도 파동이 물투에 들어가 있어요. 있더라. 정실줄 놓은 애들 몇 명 있더라. 너도 물투 왜 했는데? 아니 저들은 많이 했는데. 그치. 자, 이제 기체 용해도 들어갈 건데, 자, 기체 용해도는 더 쉬워. 기체 용해도는 더 쉬워요. 사이다를 생각합시다. 사이다가 뭐야? 물에다가 누구 녹인 거야? 이산화탄소를 녹인 거지, 그치? 그럼 사이다가 어떻게 하면 김이 빠지는지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자, 사이다 끓여본 사람 있냐? 없냐? 맛있어. 사이다 끓여서 먹어봐봐. 달달하니 톡 쏘는 맛이 싹 사라지고 좋아요. 자,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기체가 잘 녹는다는 얘기야? 안 녹는다는 얘기야? 잘 안 녹는다는 얘기야. 집에 수원 촌것들 어항 있는 집 없지? 나 서민들이랑 이래서 수업을 하기가 싫다니까. 집에 어항 하나씩은 다 있잖아. 없냐? 물고기 막 열대어 이런 거 안 키워요? 집에? 소희야, 집에 열대어 없어? 나 진짜 서민도 안 되는 이 자식. 어떡하지? 수업이 안 돼요, 애들이. 청심환도 안 먹어봤다 그러고. 자, 어쨌든 물고기가 더우면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 조금 녹아? 조금 녹아. 그래서 죽어요. 열대지방에는 맛있는 물고기가 안 살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어족이 아니라 그거 어쨌든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 양이 확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확 줄어든 첫 번째 원인이 누구야? 짱깨 새끼들. 나이씨. 자꾸 넘어와서 불법으로 잡아가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이제 어떤 기후로 가고 있어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난류가 점점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류성 어종이 자꾸 줄어들고 맛있는 물고기가 이제 다 없어. 그래서 니네 시장 나가서 사 먹는 물고기요, 대부분 러시아산들이 되게 많아요. 국내산 물고기 별로 없어, 요즘엔. 진짜인데. 아유, 깜짝 놀래라.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안 돼. 오늘 거 녹음 실패하면 큰일 나요. 일요일 날도 중간에 배터리 나가가지고 못했거든.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자, 그러면 기체 용해도는 첫 번째, 온도하고 상관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뚝
뚜껑을 따는 순간 욱 올라오지, 그치? 뚜껑이 막혀있을 때랑 뚜껑을 땄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니? 뚜껑이 막혀있을 때는 땅땅하지, 그치? 뚜껑이 닫혀있을 땐 뭐가 크다란 얘기야? 압력이 크다란 얘기야. 근데 뚜껑을 따는 순간 압력이 내려가는 거지. 압력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김이 쭉 빠지는 거야. 여기서 하나의 상식. 가끔 가다가 이거 어디서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 겨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음료수 먹고 찌그러뜨려서 이게 물만 쭈루룩 남겨놓은 다음에 뚜껑 닫아서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이런 개같은 소문을 퍼뜨린 새끼가 있어요. 주스만 그렇게 해라잉. 산소하고의 접촉을 줄여서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병을 이렇게 땅땅한 상태로 놓는 게 아니라 쭉 찌그리면 찰랑찰랑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주스는 공기가 없으니까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할 수 있어. 근데 탄산음료수 그딴 식으로 보관하는 건 미친 짓이란 얘기야. 왜? 쭉 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압력이 더 낮아진다고요, 대기압보다. 그러니까 김이 더 빠지는 거야. 오케이? 주스 종류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탄산음료 종류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아, 나 자꾸 예전 여자친구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예전 여자친구의 소영이 소영이네 언니가 나한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쭈그려서 놓더라고, 사이다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러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대요. 아니라고. 싸웠어요, 걔네 언니랑. 얼굴 빨개져가지고 내 말 안 믿으니까. 나 그래도 과학선생인데 어떡하지? 자, 그래서 기체 용해들은 몇 가지 영향을 받는다?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뭐의 영향을 받는다?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이야. 압력이 어떨수록이야? 높을수록이야. 이럴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뭐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증가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이때 온도는 그냥 관계만 알아두세요.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얼마나 낮아지면 얼마나 증가하나요? 됐고요. 필요 없고요. 그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와 뭐의 관계? 압력과 용해도의 관계를 증명한 법칙이 헨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력과 용해도의 관계를 증명한 법칙이 뭐라고요? 헨리의 법칙인데, 마찬가지로 헨리의 법칙도 모든 기체한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런 기체들이 있어요. 암모니아 혹은 염화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니네 뭐라고 배웠니? 암모니아 기체 물에 그냥 녹는다, 미친 듯이 녹는다, 미친 듯이 녹는다, 쭉 빨려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치? 압력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압력하고 무관하게 잘 녹아, 암모니아는. 염화수소도 마찬가지로 압력과 무관하게 잘 녹아. 그러면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는 원래 잘 안 녹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슨 기체를 얘기하겠니? 무극성 기체겠지. 그럼 헨리의 법칙을 가장 잘 따르는 새끼가 누굴까? 헬륨이에요. 가장 무극성인 새끼가 헨리 법칙을 가장 잘 따릅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헨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 물에 잘 녹으면 안 돼. 오케이? 물에 잘 녹으면 안 돼. 헨리의 법칙 적용이. 오케이? 자,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헨리의 법칙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니네 책에 보면은.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자, X축은 뭡니까? X축은 뭡니까? 압력이죠. 프레셔. 그지? 그 다음에 Y축이 뭡니까? 용해도인데요. 이 기체의 경우에는 용해도를 두 가지 개념으로 봐요. 하나는 질량과 용해도의 관계, 질량에 따른 용해도의 관계, 하나는 부피에 따른 용해도의 관계인데요. 그래프를 보다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느껴져요. 압력이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대요. 그러네. 압력이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네. 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지. 그지? 근데 질량이야, 질량. 압력이 증가하면 녹을 수 있는 질량은 증가한대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압력이 증가해도 녹을 수 있는 부피는 변한대, 안 변한대? 안 변한대.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기본 용해도의 정의가 뭐야? 질량이지, 그치?
아, 압력이 증가하면 물에 녹을 수 있는 질량이 증가하는 거야. 압력이 증가하면 물에 녹을 수 있는 뭐가 증가하는 거라고요? 질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이런 공식이 있지, 그치? 원래 R 넣어야 되는데 그냥 뺍니다. 나는 수시로. 그렇다고 해서 태클 걸지 말자. 그냥 수시로 빼는 거야. 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온도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겠지, 그치? 당연히 압력과 온도 변하는데 헨리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 그치? 헨리의 법칙을 적용시키려면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분자량분의 질량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용한 기체가 산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일정한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분자량은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지, 그치? 아,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뭐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녹을 수 있는 질량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헨리의 법칙이 뭐라고 그랬어? 압력과 녹을 수 있는 질량이 뭐 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어? 비례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지. 이게 커지면 이것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변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다는 얘기지. 부피는 안 변해. 녹을 수 있는 부피는 안 변해.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1기압에서 산소가 10리터가 있어요. 10리터의 질량이 2g이라고 쳐봅시다. 그냥 내가 때려버린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2기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산소가 몇 리터가 될까? 5리터가 되겠지, 그치? 하지만 질량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니까 그냥 2g이 여전히 있겠지, 그치? 그러면 압력이 2배가 됐어. 그럼 녹을 수 있는 질량이 몇 배가 되겠니? 2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아까 2g이 녹을 수 있었으니까 2기압일 때는 최대 몇 g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4g까지 녹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2기압에서 4g을 만들려면 몇 리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0리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다시? 자, 다 같은 얘기야.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증명을 한 거고, 이거는 그냥 단편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냥 요거는 보일의 법칙만 적용시킨 거야. 1기압의 산소가 10리터에 2g이라고 치자란 얘기야. 아니야! 그냥 내가 친 거야. 그러면 2기압의 산소 5리터가 2g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야. 왜? 부피는 반으로 감소하겠지. 압력이 2배가 됐으니까. 하지만 질량은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안 변하겠지, 그치? 그러면 1기압일 때 용해도가 2g이었다면 2기압일 때 용해도는 몇 g이 돼야 되는 거야? 4g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압력이 2배가 되면 용해도가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지? 그러면 2기압에 산소가 몇 리터가 있어야? 10리터가 있어야 4g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는 1기압에서 2g 녹고요. 2기압에서는 4g 녹아요. 이게 헨리의 법칙 아닌가요? 맞아! 근데 1기압에서도 10리터였고요. 2기압에서도 10리터인 거야. 부피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게 헨리의 법칙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헨리의 법칙에 따르면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가끔 문제에서 낚아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야. 녹을 수 있는 질량은 비례합니다. 압력과. 하지만 녹을 수 있는 부피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헨리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워밍업이었고요.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미리 동글뱅이부터 치고 들어갑시다. 지난주에 내가 공식 써드렸었지, 그치? 자, 공식부터 쓰고 들어갈게요. 자, 이제 농도를 배우게 될 건데, 농도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퍼센트 농도, ppm도 있고, ppb도 있고, 몰 농도도 있고, 몰랄 농도도 있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농도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건데, 나는 딱 3가지로만 구분하겠습니다. 딱 3가지로만 구분할게요. 자, 첫 번째가 무슨 농도가 있냐면 퍼센트 농도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농도?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의 공식은 뭐야?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얼마? 100.
해주면 퍼센트 농도인데요. 조심합시다. 질량입니다.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이야. 이때 위아래 단위만 통일하면 돼요. 뭐 용액의 단위는 킬로그램 써주고요. 용질의 단위는 그램 써주고 막 이러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 꼭 그램이 아니어도 돼. 윗집하고 아랫집의 단위만 통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니들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 좀 쪽팔리긴 하지만 용액 질량은 뭐야? 용매 질량 더하기 용매 질량이겠지. 용매 질량 더하기 용질 질량이겠지. 그치? 에? 오케이? 꼭 기억해라.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 ppm하고 ppb 나왔는데요. m이 뭐의 약자? 밀리언. b가 뭐의 약자야? 빌리언의 약자입니다. 100 대신에 10의 6승, 10의 9승이야. 설마 밀리언이 뭔지 모르진 않지? 소희야? 빌리언이 뭔지는 알지, 그치? 사실 내가 몰라요, 내가. 사실은 내가 몰라요. 외국 나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가격. 이거 몇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감이 안 와. 막 산다? 사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나 미쳤지. 이 돈 주고 이걸 왜 샀지? 환산을 안 하고서는 100달러래. 싸네. 100원밖에 안 하네. 사요.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100달러면 얼마지? 한참 고민하다가 화나는 거지. 막 그때부터 막 속았구나. 좆됐구나.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나 ppm이나 ppb나 6승이냐 9승이냐 제곱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다. 오케이? 똑같아. 공식 자체는. 그래서 별거 없어 여기는. 그러면 퍼센트 농도 그 다음이 무슨 농도야? 몰 농도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이 뭐가 나온다고요? 몰 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몰 농도라는 건 large m으로 표현합니다. 몰 농도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large m으로 표현해요. 앞으로는 그냥 large m으로 써서 넘어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몰 농도를 구하는 공식 중요합니다. 특히 분모가 중요합니다.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갑니까? 용액의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용질의 몰수예요. 이게 끝인데 내가 바꾼다고 그랬죠? 곱하기 얼마로? 1000으로. 곱하기 뭘로 바꾼다고요? 1000을 포함시킨다고 했어. 단위가 이걸 리터를 뭘로 바꿔주고요? 밀리리터로 바꿔주고요. 왜? 문제에서 리터로 나오는 문제 거의 없다. 문제, 대한민국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리터로 출제되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식을 이렇게 알아두는 게 편해. 밀리리터분의 몰수 곱하기 1000인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제일 중요하다. 용매의 부피 아니야. 뭐의 부피야? 용액의 부피입니다. 그러면 이 몰 농도라는 건 온도가 변하면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요. 왜? 물의 부피가 변하니 안 변하니? 온도가 변하면 변하잖아. 온도가 변하면 물의 부피가 변하지. 그러면 부피는 변하는데 몰수는 안 변하는 거잖아. 따라서 몰 농도는 온도하고 상관이 있는 아이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공식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몰랄 농도라는 애가 나와요. 몰랄 농도. 몰랄 농도. 얘는 뭐야? 표현이 스몰 m입니다. 스몰 m. 몰랄 농도는 스몰 m입니다. 스몰 m. 공식 기억해야 되겠지. 분모가요. 용매예요. 용매예요. 얘는 용매예요. 용매 질량분의 위에는 똑같아요. 몰수예요. 곱하기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1000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단위를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이걸 뭐로 고쳐라? 그램으로 고쳐라.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딴 식으로 고치라고 하는 거야. 뭐 대한민국에서 킬로그램으로 문제 내는 미친 새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식으로 외워두면 자주 틀려. 단위 환산을 자꾸 까먹어서. 그러니까 아싸리 공식을 이렇게 외워두시고 농도에 관련된 공식이 딱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합시다. 밀도는 공식이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치? 따라서 밀도는 단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램 퍼 밀리리터가 될 수도 있고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램 퍼 리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단위가 있을 수 있어. 그지? 따라서 얘는 뭐 예를 들면 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단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중이야. 비중. 쌍놈의 비중. 비중은 니들 어렴풋이 들은 적 있을 거야. 뭐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요? 밀도랑 거의 같은 개념이야. 근데 비중의 단위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단위가 없어. 왜 그러냐면 물의 밀도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물의 밀도를 얼마라고 가정을 하고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비교한 거야. 4도씨 물의 밀도를 1이라고 쳐버린 거야. 그러면 물보다 밀도가 10배 큰 새끼를 얼마라고 잡아버린 거야? 10이라고 잡아버린 거고 물보다 밀도가 100배 큰 새끼의 밀도는 100이라고 잡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단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근데 비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단위를 대입해버리세요. 뭘로 대입하냐면 그램 퍼 밀리리터로 대입하거나 혹은 킬로그램 퍼 리터로 대입을 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물의 밀도를 1로 만들기 위해선 밀리리터에 그램이 돼야 돼. 킬로그램에 리터가 돼야 돼. 원래 비중에는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비중이 나온다면 그냥 단위 있는 셈 치자란 얘기야. 뭘로 치자고요? 그램 퍼 밀리리터로 해도 돼. 킬로그램 퍼 리터로 해도 돼.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니들이 더 잘 알 거야. 오케이? 이러면 물의 밀도가 1이 나오거든. 근데 그램 퍼 리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비중이라는 아이는 원래 단위가 없는 아이다. 원래 단위가 없는 아이다. 하지만 이렇게 단위가 있다라고 치자라는 얘기야. 여기에 이제 쓰기도 싫다. 뭐 구하는 공식? 몰수 구하는 공식. 분자량 분의 질량 6.0 곱하기 10의 23승분의 개수 그 다음에 22.4분의 부피. 이게 몰수 구하는 공식이지. 그죠? 이제 더 이상 안 쓸게요. 그것만 알면 이 동네 문제는 심하이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내가. 왜? 대입만 하면 되거든. 근데 막상 풀어보면 잘 풀릴까 안 풀릴까? 잘 안 풀린다란 얘기야. 자, 문제를요. 핵심 예제라고 찍혀있는 거 있죠? 응? 4번, 5번, 6번, 7번을 푸는데 오래 안 걸릴 거야. 응? 이거 풀지 마시고요. 이건 집에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완전 기본 개념 문제야. 완전 개기본 문제.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은 예제 문제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요 1번부터 7번까지 예제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보면 농도를 변환하는 공식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는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왜 쓸데없이 정력 낭비를 하니? 그냥 기본 개념으로 갑니다. 보는데 1번 문제 보면은 일단은 무슨 농도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 몰 농도 구하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몰 농도요? 몰 농도는요 이거예요. 뭐분의 뭡니까? 용액의 뭐분의 부피분의 그 다음에 몰수 곱하기 얼마 해주라고 그랬어요? 1000 해주라고 그랬지, 그치? 이거 보고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용액의 부피가 지금 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50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황산이 4.9g이 녹아있다고 했지, 그치? 그럼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그치? 근데 완전 개친절하게 분자량도 알려줬지, 그치? 따라서 몰수는 얼마분의 얼마란 얘기야? 98분의 얼마란 얘기야? 4.9라는 얘기지. 곱하기 얼마? 1000 해주면 1번 답이 되는 거야. 개념 문제입니다. 개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1몰 농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 300ml와 그 다음에 2몰 농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 200ml를 혼합한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 자,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문제가 나왔으니까 풀 수밖에 없긴 하지만 풀 수밖에 없지만 잘못된 문제예요. 왜냐면 둘을 섞었을 때 부피가 500ml가 된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 원래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떡하겠니? 풀어야 되겠지, 그치? 500m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어. 아주 눈꼬만큼. 둘 다 소금물 소금물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피 보존은 안 되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는 거야, 사실은. 하지만 나왔으니까 풀자잉.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요. 이거 초딩 때 많이 하잖아. 뭐의 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1몰 농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아, 몰 농도가 1이래요. 근데 몇 미리가 있답니까? 처음에 300ml가 있대요. 300ml가 있대요. 근데 몰수가 얼마인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케이? 곱하기 얼마? 1000 해주면, 자, 300ml 속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몰수가 나오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몰 농도짜리가 있어요. 2몰 농도야. 농도가 2라고 했잖아, 그치? 2몰 농도인데 부피가 몇 미리가 있답니까? 200ml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새끼 속에 몇 몰의 소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런 다음에 곱하기 얼마? 1000 해주면 N1 값이 나오고 N2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가 구하고 싶은 거야? 둘을 섞었지? 섞은 새끼의 몰 농도. 그럼 섞으면 부피가 몇 미리가 되니? 500ml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자, 200ml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몰수, 그 다음에 어디 속에 들어있는 300ml 속에 들어있는 몰수, 200ml 속에 들어있는 몰수가 나오겠지, 그치? 곱하기 얼마? 1000 해주면 이게 답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50% 황산용액의 비중이 1.47이다 라고 나와 있지? 오케이? 자, 그럼 3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정보를 그대로 써볼게. 50% 황산이 있어요. 황산 수용액이 있는데 이 새끼의 비중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비중이 1.47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자로 치고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 대입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50% 황산 수용액이 있으니까 소금물이, 난 그냥 무조건 소금물로 가요. 소금물이 몇 g이 있다고 치자? 100g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 속에는 소금이 몇 g이 있다라는 얘기야? 50g이 있다라는 얘기야. 맞아? 그냥 이렇게 치자라는 얘기야. 상관없잖아. 50%라며. 그죠? 그러면 나한테 100g의 소금물이 있다면 이 속에 소금이 몇 g 있다라는 얘기야? 50g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내가 뭐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소금의 질량은 구했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몰 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몰 농도의 공식을 써봅시다. 자, 몰 농도 공식이 뭡니까? 용액의 부피분의 몰수 곱하기 얼마야? 1000이야. 몰수 곱하기 1000이야.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용액의 부피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뭐를 구해야 되는 거야? 몰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먼저 몰수를 먼저 구해보자. 몰수가 더 만만하니까. 몰수는 뭐분의 뭡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그럼 소금의 분자량이, 황산의 분자량이 아까 98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소금의 분자량이 98이야. 물론 내가 그냥 소금이라고 수업을 하는데 그냥 황산이라고 알아두세요. 자, 소금의 분자량이 98이고 소금의 질량이 50이니까 몰수가 이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중이 1.47이다라는 걸로부터 내가 아까 그걸 얘기했었지. 뭘 얘기했었니? 비중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밀도인데 단위를 그램 퍼 밀리리터 혹은 킬로그램 퍼 리터로 생각을 하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밀도는 뭐분의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럼 부피는 뭐분의 뭐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밀도분의 질량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질량의 단위는 뭐를 써야 해? g으로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부피의 단위는 뭐가 나온다란 얘기야? 밀리리터가 나온다란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용액의 부피잖아. 근데 용액의 질량을 아니 모르니? 알죠, 그치? 따라서 용액의 부피 밀리리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밀도분의 질량이지. 밀도가 얼마라고 얘기했어? 1.47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 다음에 질량은 몇 g이라고 했어? 소금의 질량이. 미안. 소금물의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0g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용액의 질량을 가지고 용액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 얼마를 써주면 되는 거야? 100을 써주면 용액의 부피 밀리리터가 나오는 거가 되겠지.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답인 거야. 단.
이 동네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숫자야. 내가 만약에 니들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면 100점을 못 맞을 수 있어. 왜? 산수 때문에. 소수점 두째 짝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딴 문제 자주 나와요, 여기. 이 동네 원래 이렇게 숫자가 더러운 거야? 원래 이렇게 안 떨어지는 숫자로 되나요? 네. 원래 이렇게 숫자가 더러운 동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숫자가 더럽게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산수도 실력인 거야. 아, 쌤 아깝게 틀렸어요. 없어, 이런 거. 원래 이 동네는 산수를 테스트하는 동네야. 그래서 나는 계산기를 씁니다.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런 수업에서는 대부분 답을 내가 유도하진 않을 거야. 니들이 알아서 답까지는 유도하시고요. 어? 난 산수하는 거 매우 싫어해요. 왜 내가 산수를 해야 돼? 어? 나 대학 나온 남자야. 대학 다니면서 산수한 적 없어. 산수를 까먹었어요. 어? 대학 다니면서 계산기 쓰죠. 절대로. 손으로 계산 안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계산기 쓸 일도 별로 없어요.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다 수치만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다 띡띡띡띡 나와요. 실험실에서 실제 실험해가지고 뭐 같은 거 구할 때도 뭐 할 거 없어. 뭐 성분분석 할 때도 기계에다 띡 씨를 채취해가지고 넣기만 하면 쭈루루룩 나와.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난 이거를. 이 개구 생활해가지고 왜 배우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즘 이 좋은 세상에.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4번 문제 봅시다. 2.34g의 소금물. 자, 지금 NaCl이 있는데 몇 g이 있답니다. 2.34g이 있대요. 그리고 물이 몇 g이 있답니까? 물이 몇 g이 있대요? 500g이 있대요. 이렇게 녹였대요. 근데 이 새끼의 밀도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g/ml다 라고 나와 있죠. 그지? 이 새끼의 몰 농도를 구하시고 몰랄 농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몰랄 농도부터 구해보자. 왜? 만만해 보이거든요. 왜? 몰랄 농도 공식을 생각하시면 쉬울 거야. 몰랄 농도 공식이 뭡니까? 용액이야? 용매야? 용매의 질량분의 뭐가 되는 거야? 몰수가 되는 거야. 곱하기 얼마? 1000. 아, 대입 금방 되네요. 용매 질량 얼마입니까? 물 500g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500분의 몰수. 이 새끼의 분자량분의 이 새끼의 질량. 몰수.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1000 해주면 답인 거지. 그치?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몰랄 농도인데요. 몰랄 농도 일단 공식 써놓고 시작합시다. 몰랄 농도 공식이 뭐야? 뭐야? 액이죠, 그치? 용액에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야. 용액 부피분의 몰수 곱하기 얼마? 1000 해줬을 때 구해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 용액의 부피를 몰라. 용질의 몰수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고 용액의 부피만 구하면 되는 건데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한 가지만 조심하자. 용액의 밀도가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용액의 질량은 얼마란 얘기야? 502.34g이란 얘기야. 맞아요? 용액의 질량이 얼마란 얘기야? 502.34야. 그래서 부피는 옆에 써있죠? 부피 공식이. 자, 부피는 이걸 따로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유도하면 돼. 오케이? 부피는 뭐분의 뭡니까?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밀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이라고 그랬지?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502.34g이 되는 거지. 아하, 502.34 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고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돼. 네. 왜냐면 이게 용액의 질량이잖아. 용액의 밀도가 여기 있고요. 이해된? 그래서 내가 공식을 쓰고 시작하시라는 거야. 이게 공식을 써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딱 보면 가슴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다란 얘기야. 근데 막상 풀어보면은 아까 썼던 공식 이외에 다른 공식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냥 거기다 대입만 하고 그냥 이게 좀 적응되다 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몰수 구하는 거 있지, 그치?
그럼 이게 좀 빨리빨리 회전되는 사람은 이걸 몰수에 관한 식으로 후다다다 바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계산해도 돼. 개인 차이? 나같이 머리 나쁜 애들은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유도를 해요. 근데 니들처럼 머리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몰수 관련된 공식으로 밀어주면 되겠지, 한 번에. 근데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신 기본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게 되려면 기본 공식이 되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지. 아, 어떻게 보니까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요, 이 공식을 갖다가 이거 n분의 w로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분자량 구하는 공식 따로 외우라고 그러고요, 질량 구하는 공식 따로 외우라고, 부피 구하는 공식. 미친 소리야. 언제 다 외울래, 그걸? 심지어는 뭐 하는 공식까지 외우라고 그래요? 몰농도를 몰랄농도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몰랄농도를 몰농도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이걸 다 외우래요, 미친 새끼가. 우리 학교 때 고필이 선생이 때릴 뻔했어. 난 심지어 고등학교 때 근해 공식도 안 외우던 새끼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풀면 되는데 왜 외워 그걸? 그치? 진짜야.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불편하더라. 그래서 외웠어요. 맨날 만들라니까 머리가 뽀개지겠는 거야.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외워줬는데요. 애지간하면 공식 외우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기본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돼. 모든 수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학도 마찬가지고. 원래 수학의 모든 공식은 어디서 출발한 거야? 더하기에서 출발한 거지. 더하기를 가지고 곱하기를 만든 거고, 곱하기를 가지고 제곱을 만든 거고, 제곱을 가지고 루트를 만든 거고, 거기서 로그가 나온 거고. 아니야? 왜 그걸 따로 공부해?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3, 6, 18 왜 외워? 3을 6번 더하면 되지. 아닌가? 내가 너무 무식한 건가? 난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래서 느려요, 산수가. 아. 외우지. 불편하잖아, 사는데. 필요하면 알아서 외우게 돼 있어. 그냥 뭐 이건 약간 수업 외적인 얘기인데, 공부하는 방법, 쟤한테는 아까 저쪽 수업할 땐 얘기했던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공부하는 방법 크게 나누면 선암기, 후이해, 선이해, 후암기. 뭐가 빠르겠냐? 선이해, 후암기가 더 나은 방법이야. 근데 사람마다 하드웨어가 다르잖아. 그 뭔 수로 이길래, 하드웨어가 다른 걸. 이미 달고 태어난 머리가 이런데 그거를 니들이 이기려고 선 이해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을래? 선 암기 후 이해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외우고 나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니까? 아, 그래서 이걸 이딴 식으로 풀으라고 그 새끼가 존나 강조를 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따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종종 쓰는 방법이 뭐 외우라고 시켜요? 정석을 외우라고 시키죠, 수학은. 아주 무식한 방법인데요. 그걸 외우고 나면 풀려요, 거짓말처럼. 진짜로. 그리고 사실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은 거의 드문데, 영어도 맨투맨 기초영어 얇은 거 있지, 그치? 한 권 외우면 돼. 그럼 문법책이 끝나잖아. 투부정사의 용법 다 외워. 예문까지 똑같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푸는 거야? 대입해서 푸는 거지. 그 다음에 어디, 야, 해외여행 나가서도 그거 가끔 써먹어요. 거기서 외우는 문장들이 있잖아, 그치? 거기다 단어 몇 개씩만 한참 생각하는데 오래 걸려. 내가 외운 게 이거니까 여기서 단어를 뭘 바꾸자. 그 생각을 해가지고 꺼내는데 시간이 좀, 버퍼링이 좀 길어서 그렇지. 되긴 한다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줘요. 맨투맨 기초영어 이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우기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나는 영어가.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거기에 단어만 추가되면 되는 거지. 몰라, 내가 과학선생이라 무식한 소리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 했더니 무식한 새끼라고 존나 구박 먹었어요. 어서 그런 무식한 짓거리라고 있냐고. 요즘 영어 선생들 그딴 식으로 가르치면 바로 학원 다 망한다고. 그게 왜? 아, 훌륭한 방법인데. 영어 학습에 내가 공부를 좀 많이 무식하게 한 것 같아, 진짜로. 국어도 언어 영역도 공부를 못해서 외웠죠. 시대별로 소설 다. 20년대 소설, 30년대 소설, 40년대 소설, 50년대 소설, 60년대 소설. 몇 년대 소설은 계몽이다 그래서 상록수부터 시작해서 최만시 그런 애들 같은 세트로 쫙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소설의 시작, 끝, 줄거리 다 외우고요.
외웠었어요. 모든 책을 다. 그래서 책 딱 나오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옳은 것은 왜 풀어? 아는데. 시도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게 왜 나와? 그걸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걸 외웠어 그냥. 아 이게 역설이구나. 그냥 외워. 안 되면 하드웨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시간 투자로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 그죠?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하드웨어 탓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대학교 가면 하드웨어 탓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진짜 대학 가면 하드웨어가 딸리면 공부가 안 돼.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드웨어 큰 상관 있긴 있어. 솔직히 넘사벽은 있죠. 근데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들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드웨어가 아무리 딸려도 고등학교 거까지는 공부할 만한 것들이야. 진짜 대학 가보면 알아. 난 내가 머리가 안 좋다라는 걸 대학 가서 많이 느꼈어요. 와, 이해를 못하겠어. 대학교 수업이 이렇게 설명 친절하게 해주는지 아냐? PPT 띡띡띡띡 넘기죠. 야, 몰롱도가 저거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돼, 이 새끼들아. 그러고 넘어간다니까?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럼 쭉 넘어가 버려요, 그냥 쭉. 이만한 전국책 하나 하는데, 한 학기예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긴 할 거야. 저기 뒤에 보면 일반화학책 이만한 거 있잖아, 그치? 이만한 일반화학책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 전공서적 두께가 이만한데 한 학기 시험 범위가 저거 한 권이야. 근데 알다시피 대학교는 짧죠? 몇 월부터 시작이야? 3월부터 시작이야. 거기다 뭐 또 하니? 축제도 하지? 거기다 교수님들이요 세미나 자주 가요. 갑자기 강의실에 딱 공고문이 붙어요. 몇 월 며칠 무슨 세미나 관계로 오늘 수업 휴강. 그거 보강도 안 해준다? 등록금 존나 비싼데?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학원은 근데 한번 휴강하면 애들 존나 따지죠. 언제 보강할 거냐고. 대학교 등록금이 더 비싼데. 안 그런가? 자,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 사교육 중에 가장 최고 도둑놈들은 대학교야. 대학교. 그거 환산해봐. 장난 아니야. 학원비보다 비싸. 근데 휴강 지들 맘대로 해. 수업은 개판으로 하고. 심지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교수도 있어. 들어와서 입에서 곰팡이 슬겠더라 진짜. 와, 3시간 동안 PPT만 넘기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레이저 포인터로. 여기, 여기, 여기. 아, 나 진짜 그게 교수라고 진짜. 때리고 싶어, 진짜. 본받아야 돼. 나도 교수님들을 본받아서 앞으로 수업을 그렇게 하겠어. 자, 몇 번까지 했냐? 4번까지 했죠. 자, 5번 가봅시다. 자, 5번 가면은 48%의 HF가 있다라고 나와 있지. 48%의 HF가 있습니다. 이 새끼의 밀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밀도는 1.6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서는 몰농도와 몰랄농도를 구하시오. 여기까지만 풀어줄게. 그 뒤에는 문제는 알아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감이 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니? 숫자를 단편적으로 대입해서 가라고. 아, 나한테 소금물이 있대요. 소금물 몇 g이 있다라고 치자란 얘기야? 100g이 있다라고 치자란 얘기야. 근데 48%라고 했으니까, 48%라고 했으니까 이 속에 소금이 몇 g이 있다란 얘기야? 48g이 있다란 얘기지. 그러면 소금의 질량이 48g이니까 물의 질량도 당연히 나오겠지. 물의 질량이 몇 g이란 얘기니? 52g이라는 얘기지. 됐어? 그러면 바로 무슨 농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몰랄 농도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겠지. 맞죠? 여기서 몰랄 농도 아유, 혓바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겠지. 왜? 융맥 질량분의 몰수 곱하기 얼마? 1000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액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용액의 밀도를 알고 있고 용액의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용액의 부피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밀도분의 질량. 오케이? 쉬운 동네입니다. 진짜로.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뒤에 문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되고요. 자, 오늘 받은 프린트에서요. 두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페이지에 2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하고 2번 문제, 5번 문제 두 문제를 풀고 넘어갈 건데요. 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요즘의 패턴이요. 나도 이런 문제 매우 싫어합니다. 문자 C8.
차라리 숫자를 주고선 계산하라고 하면은 쉬워. 근데 여기 2번 문제하고 5번 문제처럼 어떻게 돼 있는 경우가 종종 등장한다는 얘기야? 아예 문자를 까버리고 답을 문자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경우의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2번하고 5번 시간 잠깐 드릴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부터 가볼게요. 어떤 고체물질 X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 간단하게 갑시다.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죠. 곡선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략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A, B, C점이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고요. 여기가 무슨 C점이 나와 있지, 그치?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S1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S2라고 돼 있지. 오케이. 맞지? 자, 그러면 기억에서 고민하는 새끼는 죽어야 돼. 뭐야? A점의 용액은 불포화야, 과포화야? 과포화가 되겠지. 용해된 X의 질량은 B점, C점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거 고민한 새끼도 죽어야지, 그치? 는 당연히 맞는 얘기야. 기억은 당연히 틀린 얘기고 고민할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디귿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찍어도 니은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 찍어야 되는 거야. 1번, 3번, 4번 찍으면 지금 목 매다세요. 여기 끝 매달아 줄게. 자, 그렇다고 진짜 목 매달면 안 돼. 자, 그러면 지금 누구만 구해보자? 디귿만 구해보자. 오케이? 자, T도시 포화 용액 100g을 T2도시로 냉각시키면 S1-S2g의 용액 X가 석출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양은 어차피 못 구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건 알아. 왜? 용액이 100g이 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니? 자, 이렇게 가야 돼. 자, 지금 여기서 여기로 내려버리겠다는 얘기지, 지금, 온도를. 그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용매가, 물이 몇 그램 있는 거야? 100g 있는 거고, 용질이 몇 그램 있는 거야? S1g이 있는 거지. 이게 포화 상황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용액은 몇 그램이 있는 거야? 100 플러스 S1g이 있는 거지. 맞아요? 용액 100 플러스 S1g이 있을 때 S1-S2g이 뭐가 되는 거야? 석출이 되는 거지. 맞니? 용액 100 플러스 S1g이 있을 때 S1-S2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비례식 때려준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100 플러스 S1 일 때 몇 g이 석출되는 거야? S 플러스 S2만큼이 석출되는 거야. 근데 나한테 지금 얼마큼이 있는 거야? 100만큼이 있는 거지, 그치? 이때 얼마가 석출될까요? 해서 이걸 X에 관련된 식으로 뽑아주면 그게 답인 건데 어쨌든 개소리라는 거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용액 100g이면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물론 지금 나는 수업이니까 이걸 계산을 해줬지만 니는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얘기야, 아예. 그러니까 답 니은 찍 다란 얘기야. 아닌가? 니네 시간 관리 좀 해야 된다. 만약 화투를 가지고 수능까지 갈 생각이라면 화투는 시간 조금 빡빡합니다. 물투하고 물원 화투는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화원은 시간 안 빠듯해. 쉬워서. 근데 화투 계산하는 거 많죠? 물리도 계산하는 거 많죠? 그래서 시간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머리가 좋아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애들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은 시간 관리 잘 하려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걸 빨리빨리 하는 것도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 밀도가 D고요. 10%의 CL수 용액 몰농도 몰랄농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있네. 답이.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문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여기다 문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답이 1번인데 혹시 못 풀겠다는 사람 없니? 되겠지? 해줄까? 괜찮지? 넘어갑시다. 다음 쯤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야, 올해는 못 쉬겠고
5분 안쪽으로 쉬자. 정확히 25분에서 30분 힘이야. 그러면 이 증기압력이 묽은 용액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미리 얘기를 합시다. 증기압력이라는 거는 내림이야 오름이야? 내림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면은 끓는 점이 있어요. 끓는 점은 오름입니다.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가 있어요. 어는 점은 뭐야? 내림입니다. 오케이. 공식은 같아. 이 셋 다 공식은 같아요. 근데 오름, 내림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핵심이야.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증발이라는 게 잘 일어날수록 증기압력이 클까 작을까? 큰 거지.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게 날아가려는 힘이 세다는 얘기잖아. 그치? 날아가려는 힘이 셀수록 증기압력이 큰 거야. 자, 그럼 증발이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니?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걸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러면 순수한 용매라면, 순수한 물이라면 이 액체 표면에 물 분자들만 이렇게 차곡차곡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증발이 쭈룩쭈룩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럼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 크면 얘가 날아가려는 걸 밑에 있는 물 분자들이 방해하니 도와주니? 방해하겠지? 이것까지 얘기했던 거잖아, 지난주에. 여기에 물 분자가 한 겹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물 분자가 이렇게 두 겹이 있다라고 쳐보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 동그라미 그리기 힘드네.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부르릉 날아가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증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발이라는 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증기압력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그지? 그럼 증발이 언제 잘 되니? 분자 사이 인력이 클 때 잘 되니? 분자 사이 인력이 작을 때 잘 되니? 작을 때 잘 되는 거지? 왜? 분자 사이 인력이 크면 지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거야. 날아가는 걸 그냥 두는 거야? 못 두는 거야? 그냥 못 두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분자 사이 인력이 작을수록 증기압력이 큰 거야. 증기압력이 클수록 쉽게 끓는다는 얘기야. 왜? 쉽게 날아가니까 쉽게 끓일 수가 있는 거지.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수용액입니다. 묽은 용액이라는 게 있을 땐 표면만 그릴게. 이 맨 위층만 그냥 확대해서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물 분자만 있을까? 소금도 같이 있을까? 소금도 같이 있겠지, 그치? 무슨 말이야?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중간에 누가 낑겨져 있다란 얘기야? 소금이 낑겨져 있다란 얘기야.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소금도 같이 낑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증발이라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니?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때가 증발이 잘 될까? 이때가 증발이 잘 될까? 위쪽에서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지? 왜? 소금이 증발할 수 있냐? 없잖아. 소금을 그냥 내비둬봐. 소금이 증발하냐? 아니면 소금이 나중에 바닥에 남냐? 바닥에 남지, 그치? 비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아가지 못하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날아가지 못하는 애들이니까 못 날아가. 그럼 표면하고 접해 있는 애들이 일단 쪽수가 딸리잖아. 그러니까 쉽게 날아가는 거야? 못 날아가는 거야? 못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떨어진다는 얘기야. 증기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지. 맞죠? 그리고 어는 점은 내림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예시가 하나 있죠. 요즘 겨울이잖아. 눈 한 번 올 때마다 차 한 대 지나가면서 뭐 하얀 가루 뿌리는 거 본 적 있죠? 뭐 뿌리는 거니? 염화칼슘. 소금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막 이것저것 섞어서 뿌린대요. 요즘 돈 없어가지고. 어쨌든 뿌리면 얼음이 녹아. 눈이 녹아. 왜 그러니? 어는 점이 뭐하기 때문에? 내려가니까 녹는 거야. 에이, 어는 점이 내려가면 더 얼어야죠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간혹 있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물의 어는 점이 몇 도니? 0도지? 근데 물의 어는 점이 내려갔어? 영하 10도씨가 됐다고 쳐봐. 그러면 얼 수 있는 거야? 못 어는 거야? 못 오는 거지. 지금 현재 기온이 5도씨야. 현재 기온이 영하 5도씨야. 오케이? 근데 원래 얼음의 멜팅 포인트가 0도씨잖아. 그치? 근데 이 얼음의 멜팅 포인트가 영하 10도씨로 내려갔다라고 쳐봐. 그럼 현재 기온이 5도씨면 멜팅 포인트가 영하 10도씨면 어는 거야? 못 오는 거야? 못 오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녹아버린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는 점은 내림입니다. 내림입니다.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공식이 같기 때문에 그래. 공식이 같아요. 진짜 공식이 같아요. 자, 첫 번째 증기압력부터 갑시다. 자, 증기압력부터 갈 텐데, 자,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은요, 10페이지를 피세요. 1페이지 볼 거 없어. 첫 페이지 볼 거 없고요. 자, 10페이지 보세요. 라울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지. 어떤 새끼? 라울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라울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자, 증기압력 내림에 관련된 공식이고요. 델타 P는 뭐라고 나와있니? 뭐라고 나와있니? 이 공식에 써있는 게 F 용질 곱하기 P0. 외우면 뭐하니? 이렇게 쓰세요. 몰 분율 곱하기 P0. 제로가 붙는 건 뭐야? 변화량이지? 아니, 처음이지, 처음값. 아, 처음 증기압력에다가 뭐? 몰 분율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델타 P. 증기압의 변화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KM입니다. 스몰 m이 뭡니까? 몰랄 농도지, 몰랄 농도에. K는 상수예요. 이건 안 알려주면 못 푸는 거야. 이걸 꼭 알려줘야 돼. 안 알려주면 이걸로 푸는 거야. 알려주면 이걸로 푸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델타 P는 뭐하고 비례한다라는 거야? 몰랄 농도하고 비례한다라는 거야.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증기압이 많이 내려간다, 조금 내려간다, 많이 내려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밑에 핵심 예제 문제 하나 물어봅시다. 핵심 예제 문제 하나 봅시다. 자, 물이 지금 몇 g이 있답니까? 물이 몇 g이 있대요? 88.2g이 있답니다. 88.2g의 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이 18g이 있습니다. 포도당이 몇 g 있대요? 18g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기압력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P0를 알려줬지? 25도씨에서 P0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3.76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맞니? 그냥 물만 있을 때 증기압력이 P0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P0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3.76이라고 나와 있지. 아, 그러면요, 쌤, 델타 P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델타 P는 뭐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물분율 곱하기 P0라고 그랬지? 물분율이 뭔데? 물분율 구할 수 있잖아. 전체 몰수분의 뭐의 몰수? 포도당의 몰수. 자, 포도당의 몰수는 얼마분의 얼마입니까? 분자량이 180이지, 그치? 180분의 18이 되는 거고요. 전체 몰수는 물의 몰수 더하기 포도당의 몰수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물의 몰수는 얼마입니까? 18분의 88.2 더하기 180분의 18. 오케이? 이거 곱하기 P0 해주면 얼마입니까? 23.76이죠. 오케이? 이거를 존나게 계산했더니요, 얼마냐면은, 델타 P가 얼마가 나오냐? 0.48이 나온대요, 이게. 이게 답이야? 아니야. 델타 P라는 거야, 델타 P. 변화량이지? 그럼 원래 증기압력이 얼마입니까? 23.76에서 이만큼이 변했다란 얘기지, 그치? 근데 증기압은 오름이야, 내림이야? 내림이죠. 그죠? 따라서 P는 P0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야? 델타 P를 빼주면 되는 거겠지. 뭐가? 그게 델타 P라고. 델타 P가 뭐야? 변화량이잖아. 원래 증기압에서 얼마만큼? 이만큼 변했다란 얘기야. 근데 내려갔어? 올라갔어?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지. 내가 계산 안 해줘서 혹시 불만 있니? 없지? 계산은 스스로 합시다. 알았죠? 째려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계산해? 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계산하는 걸. 알아서 계산해. 내가 원이면 해주겠다. 원이면. 내가 화투씩이나 듣는 애들이.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델타 값은요,
델타 값은요, P가 됐든, 뭐, 볼링 포인트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델타 값은요, 입자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이게 웬 개소리니? 라는 건데, 이거야. 전의 질이냐, 비전의 질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지.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전의 질이니, 비전의 질이니, 비전의 질이지, 포도당 하나를 집어넣으면 몇 개의 포도당 입자가 생기니? 하나의 포도당 입자가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NaCl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얘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한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몇 개의 입자가 생성되는 거야? 2개의 입자가 생성되지. 나트륨 이온하고 무슨 이온이 만들어지니? 염화 이온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하는 몰 분율을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일까? 안 된다는 얘기일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왜? 한 방에 2개의 입자가 쏟아지니까. 오케이? 혹은 이런 애를 집어넣었다고 쳐봅시다. CaCl2.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칼슘 이온이 몇 개가 나오니? 하나가 나오고, 염화 이온이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몇 개의 입자가 쏟아지는 거야? 3개의 입자가 쏟아지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구한 몰 분율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3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몰 분율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줘라? 입자수를 해줘라 라는 거야. 비전의 질은 그냥 가면 돼. 하지만 뭐 이온의 경우에는 들어가서 이온화할 때 입자가 몇 개로 쪼개지느냐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 위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중요한 거거든. 포도당은 이게 포도당 하나로 들어가지만 소금을 하나를 집어넣으면 여기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2개가 들어가 버리지. 그래서 2배로 방해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 오름, 내림. 이 단어가 중요하다. 공식은 하나야. 뭐? 델타 T는 KM입니다. 18. 끝. 자, 끓는 점이 오르는데 얼마나 오르냐? 이만큼 올라요. M이 뭐야? 몰랄 농도야. 자, 이런 경우 있었어. 실제로 몰 농도를 줍니다. 그냥 대입하면 좆되는 거야. 몰 농도를 뭐로 고쳐서 넣어야 되는 거야? 몰랄 농도로 고쳐서 넣어야 되는 거야. 앞단하고 이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공식은 하나야. 그러면요, 쌤, 얼마나 변했는지 K값을 모르면 못 구하는 건가요? 네, 못 구해요. 알려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도 못 외워. 이거 뭐하러 외우니? 가뜩이나 바쁜 세상에. 표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여기 잠깐 표를 볼게요. 자, 물의 원래 끓는 점이 몇 도씨입니까? 일기압 기준으로 100도씨지, 그치? 근데 K값이 얼마라고 나와있니? KB가 뭐야? 볼링 포인트. 그 다음에 KF가 뭐야? 프로즌. 아, 발음이 구려? 나, 씨, 이거 본토 애들도 다 인정하는 발음이야. 어? 자, 그래서 KF는 뭐야? 멜팅 포인트 상수야. 오케이? 볼링 포인트 상수하고 멜팅 포인트 상수하고 같다란 얘기야? 다르다란 얘기야? 다르다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바로 예시로 갈게요. 공식은 없다. 하나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강식이 다 하나인 거야. KM. 물 분율 곱하기 P0 하나 추가되는 거고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물이 몇 g이 있답니까? 100g. 물이 몇 g이 있대요? 100g이 있대요. 그리고요, 포도당이 몇 g이 있답니까? 9g이 있대요. 포도당이 9g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링 포인트를 물어봤네요. 단, K값이 얼마라고 알려줬니? 0.52라고 알려줬지. 그죠? 그러면, 문화, 쉽네. 자, 델타 T는 구하는 공식이 있죠. K, 얼마입니까? 0.52 곱하기 M, M이 뭡니까? 몰랄 농도지, 그치? 몰랄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니? 용매 질량, 얼마입니까? 100.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얼마입니까? 180분의 9. 곱하기 1000. 잊으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델타 T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뭘 물어본 거야? 끓는 점 물어본 거지, 그치? 끓는 점은 오름이니 내림이니?
오름이지, 그치? 얼만큼 올랐다란 얘기야? 델타 T만큼 올랐다란 얘기야. 그러면, T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T0에다가 뭐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델타 T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원래 끓는 점이 몇 도니? 100도씨지? 그치? 여기다가 방금 전에 구한 걸 여기다 대입하면 오른 끓는 점이 된다는 얘기야. That's up.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넘어가서 보시면 1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내가 얘기했던 거 입자수하고 상관 있는 거라는 걸 그냥 숫자로 증명을 해서 넣어놨어요. 포도당 1몰, 2몰, 나트륨 1몰, CaCl2 1몰이 있는데 봐봐라. 포도당 1몰이 들어간 거랑 포도당 2몰이 들어간 거랑 소금 1몰이 들어간 거랑 어떠니? 같죠? 왜 그래? 포도당은 2몰이 들어가야 입자 2개가 들어간 거잖아. 근데 영화나트륨은 하나만 들어가도 입자가 몇 개가 쏟아지는 거야? 2개가 쏟아지는 거지, 그치? 따라서 결과적으로 끓는 점의 변화는 어때진다는 얘기야?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예요. 몰랄 농도를 그냥 갖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몰랄 농도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입자수를 곱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비전해질 때는 1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소금같이 NaCl일 때는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야? 2를 곱하면 되는 거고 CaCl2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곱해야 되는가? 3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Al2, SO4, 3. 그럼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5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알루미늄 2개, SO4 3개 나오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를 곱해줘라? 입자수를 곱해줘라. 그 다음에 뭐 공식을 또 따로 뺐더라 이 미친 새끼들이. 뭐 구하는 공식? 분자량 구하는 공식 만들었죠? 뭐하러 하니 이런 걸. 자, 밑에 문제로 바로 갑시다. 핵심 예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핵심 예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물 100g에 용질 34.2g. 어머나, 물이 몇 g이 있대요? 100g이 있대요. 그 다음에 소금이 얼마가 있대요? 34.2g이 있대요. 근데 이때 볼링 포인트가 얼마랍니까? 100.5이래요. 그래 놓고 나서 분자량을 구하시오. 단 얼마가 나와 있어요? K값을 알려줬네. K값이 얼마라고 알려줬니? 0.52라고 알려줬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려니? 분자량을 구하려니. 그죠? 분자량 어떻게 구하면 되니? 그냥 대입해. 뭐야? 델타 T는 KM이래요. 근데 델타 T를 구해야 되는데 볼링 포인트가 100.5이래. 그럼 100.52가 델타 T야? 아니죠. 원래 끓는 점이 100도씨잖아. 그러니까 델타 T가 얼마라는 얘기니? 0.52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0.52가 KM이란 얘기야. 근데 K값이 얼마래요? 0.51이지. 뭐야, 맞나? 0.51이지, 그치? 그죠? K가 0.5이고 곱하기 몰랄 농도 용질의 질량, 용내 질량 얼마입니까? 100. 그 다음에 몰수 M분의 W 얼마입니까? 34.2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1000 해주면 M값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죠? 그치?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이 공식을 외우고 있냐라는 거야. 만들어 쓰세요. 그때. 나중에 니들이 궁하면 외우지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일단은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 공식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단 생각할 땐 뭐하고 시작하라고 그랬어? 쓰고 시작하라고 그랬어. 쓰면 답이 보입니다. 진짜야.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일단 공식을 써놓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갔고요. 자, 이제 뭐 들어간다? 3탑 들어갑니다. 그러면 3탑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모든 자연은 무슨 상태를 좋아한다고요? 평형 상태를 좋아합니다. 뭐해지길 원하는 거야? 같아지길 원하는 거야. 모든 게 같아지길 원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여기에 고장액이 있습니다. 나 동그라미 진짜 잘 그린다. 자, 고장액이 있어요. 고장난 액체가 아니라 진한 액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액이 있는 거야? 저장액이 있는 거야. 하나만 더 하면 2개를 더 해야 되는구나. 아웃인데. 우리 집 개새끼가 아웃인 건 아시죠? 요즘에 털 깎았더니 가려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 고장액과 저장액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붙어있잖아 지금.
뭐해지길 원한다는 얘기야? 간절히 같아지길 원한다는 얘기야.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소금물이라고 쳐보자. 이게 진한 소금물, 이게 묽은 소금물이라고 쳐보자. 같아지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가 넘어가도 돼? 용질이 넘어가도 돼. 맞죠? 이쪽에 있던 소금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흐려지고 여긴 진해질 거 아니야.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이동하는 거? 용질이 이동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근데 이 사이에 막이 반투막이라고 그래서 반투과성 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구멍이 개 작아요. 누구는 통과 가능해? 용매는 통과가 가능해. 근데 용질이 통과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누가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 소금이 넘어가는 게 제일 확실하고 빨라. 그래, 확산이 우선이야. 확산이 먼저 일어납니다. 삼투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확산이 일어나요. 근데 구멍이 작잖아. 그럼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소금이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쥐지치고 포기하냐? 절대 포기할 새끼들이 아니라는 거지.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물이 넘어갑니다. 용매가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물이 넘어갑니다. 물.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투현상. 어디에서 어디로? 저장액에서 고장액 쪽으로 누가 이동하는 현상?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생성되는 압력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압력이 왜 나오나요? 이런 거야. 나한테 U자관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U자관. 뭔지 아시지? U자 모양으로 생긴 관인 거야. U자관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아, 나도 미술학원 다니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힘들어서. 이 정도면 잘 그리지 뭐. 이제 U자관이 있고요. 이 중간에다가 뭐를 놓은 거야? 반투막을 막아놓은 거야. 반투막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놨냐면 고장액을 놨어요. 진한 소금물. 여기다가 뭐를 놨냐면 저장액을 놨어요. 묽은 소금물을 놨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가 뭐라고요? 고장액. 여기가 무슨 장액? 저장액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삼투현상은 어디에서 어디로? 저장액에서 어디 쪽으로? 고장액 쪽으로. 누가 간다? 물이 간다. 저장액에서 고장액 쪽으로 물이 가겠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우 하고 물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쪽은 올라가겠지? 이쪽은 내려가겠지? 그치? 그때 생기는 압력을 갖다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넘어오려고 하는데 누르고 싶은 거야. 못 넘어오게. 근데 1뉴턴으로 눌렀더니 오 밀려 올라가. 그럼 삼투압이 더 센 거지. 2뉴턴을 눌렀더니 오 올라가. 삼투압이 더 센 거야. 3뉴턴을 눌렀더니 딱 정지했어. 이게 삼투압인 거야. 4뉴턴을 눌렀더니 거꾸로 가. 이게 역삼투압인 거야. 느낌이 이래. 일로 넘어오려는 힘. 압력은 힘이다. 뭐당 힘이야? 면적당 힘이지, 그치? 압력이 뭡니까? 면적당 힘이야. 그러니까 압력하고 힘하고 그냥 동일시시켜서 생각해도 물리에서는 안 되지만 화학에서는 돼. 물리에서는 압력하고 힘하고 이퀄 놓고 문제 풀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여기는 괜찮아. 그냥 압력은 힘인 거야. 얘가 이렇게 넘어가려는 힘인 거야. 이걸 내가 막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세게 막으면 거꾸로 갈 거 아니야. 너무 살살 막으면 밀려 올라가겠지, 그치? 평형을 이룰 때. 그때 힘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삼투압에서 내가 방금 전에 역삼투압 얘기했었지, 그치? 이 역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정수기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뭐 수원 촌것들이 그걸 알 리가 없겠지만 집에 정수기들은 있냐? 뭐 산에 가서 약수물 받아 먹죠? 소희야. 아침마다 아버지 열심히 가서 약수물 떠오시잖아. 니네 지하수 먹나? 정수기 없지? 없어요. 수원에는 정수기 쓰는 그런 부유한 집들이 없어요. 우리 학원 정도 돼야 정수기 물 맛있지? 그치? 맛 없어요? 시골 새끼들. 어떻게 하지? 자, 정수기의 원리가 역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하는 정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군. 남자애들 존댓 많은데요. 해군 중에서도 이제 두 종류 해군이 있어요. 하나는 국내 근무를 하는 해군이 있고요. 하나는
복무기간이 2년 좀 넘어야 해군은 그 2년 중에 반을 배 타고선 해외를 떠도는 해군이 있어요. 계속 배 타고 도는 거야. 계속. 존나 떠들어요. 그러면 반 이상을 바다 위에서 사는 거지. 그치? 해군 나온 애들, 그쪽으로 파견 나가서 해군 나온 애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야? 물이에요. 물. 바다에 널린 게 물인데 내가 먹을 물은 없어. 내가 씻을 물은 없어. 그래서 육지에 정박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샤워하러 간대요. 애들이 다. 씻을 수가 없대.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러면 바닷물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담수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역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어요. 이쪽에 맹물이 있어요. 이쪽에 맹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쪽으로 뭐가 넘어가려고 하겠니? 물이 넘어가려고 하겠지? 아까 얘기했지? 이걸 막으면 삼투압인가? 근데 삼투압보다 어떤 힘을 주면? 강한 힘을 주면 물이 거꾸로 가겠지? 이렇게 물이 흘러갈 거란 말이야. 역삼투압. 막아! 더 세게 막아! 더 세게 눌러! 그러면 물이 넘어간다고. 소금물은 여기가 점점 더 진해질 거고. 왜? 반투막이라는 거의 특성상 누구는 못 넘어가니? 소금은 못 넘어가지. 물만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힘은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 문제는 여기 있는 막이 무슨 막이라고요? 반투막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투막이 셀로판지, 그 다음에 세포막 이런 애들이야. 얇지? 이 힘을 가하면 이건 100% 찢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찢어지지 않는 반투막을 개발하는 게 가장 테크닉이래요. 가장 큰 기술이래. 나도 몰라. 들은 얘기야. 어쨌든 그렇게 하면 역삼투압 방식에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정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느낌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삼투압은 당연히 농도가 진할수록 세겠냐? 농도가 약할수록 세겠냐? 농도가 진할수록 세겠지, 그치? 그래서 파이는 CRT라는 공식이 있어요. 파이가 뭔데요? 삼투압이야. P는 CRT 하셔도 돼요. 그냥 P하면 그냥 압력이니까 여기서 그냥 삼투압을 갖다 뭘로 표현한 거야? 파이로 표현한 거야. 그럼 C는 뭔데요? 몰농도. 몰랄 농도가 스몰 m으로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요. 몰 농도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C로 표현합니다. 왜 라지 M 안 쓰나요? 라지 M 쓰면 뭐랑 헷갈려? 분자량이랑 헷갈리지, 그치? 에이? 그래서 C로 표현합니다. 몰 농도를. 그래서 파이가 CRT인데요. 밑에 보니까 또 다른 공식이 있는데요. 야, CRT에서 생각을 해봐. C가 뭐라고 그랬어요? 몰 농도라고 그랬지? 용액 부피분의 몰수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C를 V분의 N이라고 해버렸지? V가 뭡니까? 부피, N이 뭡니까? 몰수지? 여기서 얘기하는 V는 뭐야? 리터야, 리터. 오케이? 그래서 5V 이꼬르 CRT, NRT 나오는 거. 5V 이꼬르 NRT 나오는 공식 있지, 그치? 이때 V를 무조건 리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 V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세요? 리터라고 써놓으세요. 괜히 쌤 5V 이꼬르 NRT 외웠어요. 대입 그냥 함부로 했다가는 틀린다란 얘기야. 사소한 거에서 틀려요, 진짜로.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를 구할 수가 있다란 얘기야? 분자량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핵심 예제 4번 보면 문제 안 풀어줄게.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오케이? 자, 5분만 더 합시다. 문제 예시만 2개만 보고 가자라는 거야. 5분만 더 하자. 미안해. 내가 나름 바쁘게 하려고 했는데 못 끝냈어. 때려 죽여도 현찮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3페이지에 10번 문제 보세요. 3페이지에 10번 문제 보세요. 자, 증류수가 있고요. 포도당 수용액이 있고 가운데 수은주가 있지. 누가 더 압력이 센 거야? 증류수 쪽에 압력이 센 거야? 포도당 쪽에 압력이 센 거야? 증류수 쪽에 증기압이 더 큰 거지, 그치? 얼만큼 더 큰 거야? 3mm만큼 더 큰 거지, 그치? 델타 P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야. 델타 P는 KM이죠? 오케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K로 못 구하는데요? 안 나왔는데요? 뭘로 구하면 돼? 몰 분율로 구하면 되겠지. 그지?
왜 그래? 몰분 1 곱하기 P제로. 오케이? 단 여기에 29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은 얼마라고 나왔어? 30. 그러니까 P제로가 얼마란 얘기야? 30이란 얘기고 전체 몰수 중에 누구의 몰수 떠주면 돼요? 포도당의 몰수 떠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11번 문제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한때 심하게 유행하던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가 한때 심하게 유행하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참 좋아요. 커다란 수조가 있어요. 이 수조의 천장을 완전히 밀폐합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아요. 그리고 이 수조 속에 비커를 2개를 넣어둘 겁니다. 몇 개의 비커를 넣어둬요? 2개의 비커를 넣어둬요. 미술학원 다닐 거야. 걱정하지 마. 불만 있어도 참으세요. 대놓고 치사해서 미술학원 다닐 거예요. 자, 이 2개의 수조 속에 2개의 비커를 넣고요. 양쪽에 수용액을 놓는데요. 자, A 수용액, B 수용액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여기에 고장액이 있고요. 여기에 저장액이 있어요. 라고 해보자. 고장액이라는 건 뭐야? 진한 거. 저장액이라는 건 뭐야? 흐린 거야. 물론 같은 종류라고 치자라는 거지. 그러면 증발량은 어느 쪽에서 더 많을까? 고장액 쪽에 증발량이 많을까? 저장액 쪽에 증발량이 많을까? 저장액 쪽에 증발량이 더 많겠지. 왜? 저장액 흐릴수록 증발이 잘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증발량 컬? 근데 문제는 증발과 응결은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니?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양쪽 다 응결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응결될 때 야 이건 진한 물이니까 가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응결될까? 아니면 그냥 동시에 똑같이 들어가게 될까? 똑같이 들어가요. 따라서 증발량은 다르지만 응결량은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은 증발이 어느 쪽이 더 빨라요? 이쪽이 더 빠르지겠지? 그러니까 이쪽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게 되겠지. 왜? 이쪽보다 증발이 더 빠르잖아. 응결량은 같은데. 근데 이쪽은 이쪽보다 무슨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야? 응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지. 그치? 내가 지금 화살표 길이를 좀 잘못했어. 야, 이걸 좀 짧게 했어야 돼. 이만하게. 이렇게. 이게 더 길어야지. 이게. 이만큼. 그럼 이 정도 되면 딱 맞겠다. 오케이? 응결량은 양쪽이 같은 거야. 증발량은 이쪽이 큰 거고 이쪽은 증발량이 작은 거지. 오케이? 그러다 보면 이쪽의 양은 점점 어때진다라는 얘기야? 응결량이 더 많으니까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물이 넘어가는 효과가 돼버려. 이해돼요? 그럼 고장액은 점점 어때질까? 묽어지겠지. 저장액은 점점 진해지겠지. 왜? 소금물이 증발하는 거고 여기 소금물에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 언제까지 이동할까? 양쪽의 농도가 어때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왜? 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증발량이 양쪽이 이퀄이 돼버리니까 쌤쌤이가 돼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뭐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좌우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게 뭐의 원리야? 증기압이 뭐 때문에? 농도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의 원리를 가지고 푼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 동네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농도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었어. 근데 결국 삼투압이랑 거의 같은 느낌이야.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장액에서 고장액으로 누가 넘어가는 거야? 물이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삼투압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인데 원리는 다르다라는 얘기야. 삼투압 현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2문제 정도 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풀어볼만 할 겁니다. 플리즈 부탁인데요. 여기 있는 문제 정도는 한번 풀어보세요. 해설도 친절하게 내가 달아줬잖아.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니네 이거 질문 받아주고 막